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이맘입니다. 오늘은요, 조금 늦게 나왔죠? 오후에 나왔는데, 오늘은 차광도 안 해줬어요. 왜냐면, 구름 반, 해 반, 이렇게 해서 햇빛이 그렇게 강렬하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차광막을 안 해준 상태이고, 요번에 비 소식이, 내일 비 소식이 있어요. 내일 비 소식이 있는데, 제 거리대나 베란다 안쪽의 아이들은 방지의 물, 약물로 주었죠. 약물로 관수한 지가 딱 일주일 되었어요. 일주일. 그래도 약물도 물이기 때문에 전혀 반응을 하질 않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빗물 맞은 거 하고 내가 또 수돗물 관수를 해서 위에 상면으로 준 거 하고 또 약물하고 관수는 똑같은 물 관수인데 다육이들이 물 반응이 확실히 다르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상면 관수하고 저면 관수하고 또 물 반응이 또 틀려요. 비를 맞추는 거는 다육이를 이제 저면 관수하는 효과를 주는 거죠. 흙이 골고루 젖는 거. 장시간 이슬비처럼 촉촉하게 하루 종일 내리는 비가 가장 좋은데 막 장맛비처럼 막 억수로 퍼붓는 그런 비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좋지 않겠죠. 근데 봄비는 보약이에요. 봄하고 가을비는 보약입니다. 왜 보약이라고 하냐면 빗물 속에는요, 인, 칼슘, 이런 식물에게 필요한 원소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중에 떠다니는, 내려오면서 공중에 떠다니는 각종 미네랄을 포함해가지고 내려와요. 그래서 일반 수돗물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런데 빗물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어제 그저께 물관수를 충분히 했어. 저면관수를 충분히 했어. 그래갖고 이 아이들이 빵빵해요. 지금 이 아이들도 요거 스피나도 지금 물이 안 고픈 상태예요. 밖에 나와가지고 지난번 물관수로 얘는 물 반응을 해가지고 아주 탱글탱글합니다. 조금 깨끗해진 느낌이 있죠? 옆집에서 이사를 했는데 그 공사를 하나 봐요. 인테리어를 하느라고 기계 돌아가는 소리, 시끄러운 소리가 엄청 납니다. 어쨌든 물관수한 지 얼마 안 돼서 저는 탱탱하고 물이 별로 안 고픈 상태이기는 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났어요. 아무래도 봄하고 가을은 물마름도 이제 조금 빨라집니다. 햇빛이 이렇게 좋고 요즘 며칠간 바람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어떤 곳에서는 강풍이 불어가지고 옥상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안으로 들인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기계 소리를 피하느라고 끊었다가 이었다가 그렇게 갑니다. 어쨌든요, 일주일 정도면 그냥 빗물을 맞춰도 괜찮고 비 소식이 있은 다음에 일기예보를 확인을 해보니까요, 글쎄요, 한 10일, 15일 넘게 비 소식이 없어요. 그리고 비가 왜 와야 하냐면 내 식물도 물론 이로운 게 있지만요, 이렇게 아직 뿌리 활착이 완전치 못한 아이들 빗물 한번 먹으면 뿌리 활착을 완전히 하고 그 영양 성분을 전부 섭취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되었다 하면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은 맞춰도 돼요. 그런데 안쪽에는 또 상황이 다르죠. 요 안쪽의 아이들은 물관수한 지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물관수를 또 하면 과하겠죠. 그래서 빗물 아니라 아무리 좋은 거라 하더라도 물타임을 맞춰서 줘야 되는데 저같이 거리대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요런 아이들은 조금 더 맞춰도 되고 조금 덜 맞춰도 되고 조금 늦게 맞춰도 되고 노숙하는 아이들은 그래도 조금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 안쪽에 있는 아이들은 아무래도 거리대보다는 물마름도 조금 늦을 것이고 그리고 보통 남서양이라고 하나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햇빛이 쫙 들어오는 그런 집도 있어요. 양질의 햇빛이 가득하게 들어오는 집도 있어요. 그런 집들은 그래도 그냥 웬만큼 물에 그렇게 까다롭게 안 해도 괜찮습니다만 보통은 우리 집 베란다는 햇빛이 많이 부족하고 또 확장형이라서 거리대 사용도 못하고 거기다가 식물 등 사용을 안 하고 계신다면 물을 조심해야 돼요. 날이 더울수록 확장형 베란다의 실내 안에서 이렇게 키우는 아이들은 좀 물을 어쨌든 사계절 관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답니다. 근데 빗물이 보약이라는데 나도 그거 주고 싶은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요, 그 에어컨 실외기 위에나 아니면 저 아래층에 내려가서 통을 갖다 놓고라도 빗물을 받으세요. 빗물을 받았다가 이 아이들이 아직 물텀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그 받아놓은 물을 조금 쟁여놓고서 그 날짜가 어느 정도 맞는다 싶을 때
인위적으로 주는 거죠. 그 빗물을 받아서 인위적으로 주는데 그 받아놓은 빗물도요. 너무 오랫동안 묵히면 좋지 않아요. 모든 물은요. 공기하고 만났을 때 노출이 되면 썩게끔 되어 있어요. 고인물은 썩어요. 그래서 일주일 이상 보관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일주일 안에 그 받아놓은 빗물을 되도록이면 사용을 하시는 게 좋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확장형 베란다에서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빗물을 받아서 내 다육이 상태, 내가 다육이가 물이 고픈지 안 고픈지 요거 상태를 살펴보시고 관수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온도가 올라가고 날씨가 따뜻하고 봄이잖아요. 거기다가 요즘 아주 그냥 금방 반팔을 입을 정도로 날씨가 덥다. 그러면 요 아이들이 햇빛이 부족한 상태에서 우짜할 수가 있어요. 요렇게. 얘도 지금 우짜라고 있죠. 요 밑에는 안 그런데 얘는 우짜할 수가 있는데 이런 에어니엄석은 그래도 좀 우짜라도 괜찮아요. 목대로 키우고 또 수영을 멋지게 만들어서 키우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짜라면 뭐 꼬집기 같은 거 해주고 뭐 이렇게 해도 되기는 되지만 요런 입장이 동글동글한 요런 아이들이 우짜라면 대량 난감이죠. 그래서 내 베란다 안쪽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물 조절을 어쨌든 해야 돼요. 빗물을 받아서 주든 요 다육이 상태 우짜라지 않는 상태를 지금 걱정을 해야 되죠. 겨울에는 그런 걱정을 안 했는데 이제 날씨가 따뜻해질수록 다육이 우짜람에 대해서 걱정을 또 하셔야 한답니다. 이거는 안쪽에서 키우는 분들한테 해당이 돼요. 그리고 옥상, 주택, 거리대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은 하우스에서 키우는 거하고 환경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우짜람 걱정은 절대 안 해요. 빗물을 연거푸 맞춰도 우짜람은 없어요. 노숙하는 아이들은. 그래서 되도록이면 거리대를 걸어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랍니다. 저는 일단은 비를 기다리고 있어요. 뿌리 활착이 좀 늦는 아이들도 있고 또 우짜라는 성향도 없고 또 일주일 정도 되었고 거기다가 그 이후로 비 소식이 없어가지고 저는 이번 비를 맞추려고 합니다. 저를 그대로 따라서 하시는 것보다는 내 다육이 상태를 관찰하시고서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빗물 관수 아니면 물 관수 아니면 받아서 주는 거 뭐 이런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어 조금 늦지막하게 나온 게 뭐냐면요. 집에서 오늘 꼼지락꼼지락 오늘 외출을 안 하려고 그래요. 내일이 조금 저희 집에 특별한 행사가 있어요. 행사까지는 아니어도 기념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까부작까부작 제가 엊그저께 보여드렸던 까라솔 진짜 심란했죠. 공기뿌리 막 나오는 설명할 때만 해도 조금 너무 심란해서 부끄럽더라고요. 이 아이를 키핑장으로 이제 보내려고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보내도 내가 손을 봐줘야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까라솔을 다독다독 만져서 요거 2년 만에 분갈이를 해줬어요. 이렇게 키높이를 맞춰가지고 또 분갈이를 해주니까 수영이 딱 괜찮죠? 요거는 제가 파보니까 두 몸이더라고요. 두 몸인데 제가 이제 꼬집기를 한 2번 정도 해줬거든요. 더 이상 꼬집기를 해주지 않으려고. 꼬집기를 해주니까 이 수영이 약간 들쑥날쑥 그렇게 돼요. 그래서 꼬집기를 할 때도 무조건 꼬집기를 하는 것보다는 다육이 수영을 생각해서 키 높이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얼굴이 위로 올라온 아이들 있죠. 이렇게 얼굴 크고 위로 올라온 아이들 그런 아이들만 골라서 하나, 둘, 3개 정도 3개 정도만 해주고 나머지는 그냥 놔두시면서 그 원형 수영을 만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꼬집기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어쨌든 그 심란한 수영을 밑둥 뿌리를 끊어가지고요 분리를 시키지 않았어요. 두 몸인 게 의외로더라고요. 그래서 두 몸으로 그대로 자라게 하려고 밑에 뿌리를 좀 정리를 하고 반 정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가지런히 심어 놓으니까 수영이 훨씬 다듬어졌죠? 이 다육이는 확실히 손길이 가면 이뻐진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있으니까 또 보내기 싫은 거 있죠. 근데 자리가 어쨌든 만석이라 가기는 가야 하는데 뭐 두고 보고 진짜 자리가 둘 자리가 없어서 밀려난다면 보내든지 하려고 한답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를 들으면 놀 데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러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심란한 아이가 있죠. 이 아이도 제가 키핑장으로 보낸다 하고 했던 초창기 1호 염자. 얘는 진짜 강몸이에요. 강몸인데 이거를 이제 밑둥을 전부 어차피 강몸이니까 이 한몸 군생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밑둥을 전부 잘랐어요. 저는 위에를 적심을 하는 것보다 밑둥을 잘라서 이렇게 키높이를 맞춘다 하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거 키높이 맞춰서 적심을 할 때도요. 너무 짧게 자르면
이거 심어주기 그냥 꼽아주면 된다. 심기는 좀 편할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가 뿌리 내려서 크면은요 듬성듬성해져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밑둥 잘라서 합식을 할 때도 조금 길게 잘라서 어쨌든 화분에 반 정도는 묻히게 그렇게 해야 수영도 흐트러지지 않고 좀 심기가 편해요. 짧게 자르면 여기서 한 요 작은 화분에 한 8개 들어가면 다거든요. 그 아이가 목대로 올라오면 다시 또 듬성듬성해져요. 그러면 또 합식을 하든지 얼굴을 화분을 줄여서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밑둥을 조금 길게 자르면은요 이렇게 빡빡하게 모아서 심기가 좋고 또 이 아이가 물 반응을 보였을 때 좀 소복한 그런 게 있어요. 햇빛이 없으니까 그닥 이쁘지 않고 물도 실내에서 관리를 했더니 많이 들지 않았는데 이런 아이들은 햇빛을 보면은요 또 빨갛게 물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밑둥 잘라서 새 뿌리를 받으려고 전부 자른 상태라 이 아이도 어쨌든 키핑장에 보내긴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6년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만큼 데리고 있었으면 엄마가 할 만큼 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요것도 해줬어요. 근데 그냥 일반 새로 들어오는 분갈이들 분갈이 해주는 거 하고 저렇게 집에서 관리하던 아이들 분갈이 해주는 거 하고 또 확실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제가 이렇게 흔들릴까봐 이렇게 뒷걸음질 쳐가지고 여기저기 놔가지고 왜냐하면 한 군데다 놓을 장소 형편이 못 되잖아요. 자, 이거 했어요. 짜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는 모모다육 사장님께서 씨앗바라로 해놓은 립토스예요. 아가들하고 같이 그 체험 그거 하면서 만들어 놓은 아이인데 이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한 포트 데리고 왔잖아요. 이것도 분갈이를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분갈이를 해주면 좀 등치가 키운대요. 제가 좀 하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은요. 이 립토스도 원래는 등치를 키우려면 농장 같은 데나 또 이걸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 알갱이 하나에 화분 하나를 자리를 줘요. 그래야 덩치도 키우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저 같은 베란다에서 그냥 취미를 키우시는 분들은 또 어떡하냐 취향이에요. 여기 빡빡하게 심어갖고 이 모래 알갱이가 안 보일 정도로 여기에 모듬 꽉 찬 거 있죠. 가끔 왜 판매하는 거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가끔 한번 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를 제가 제 손으로 만들어 보려고 요 꼬맹이를 가지고 왔어요. 요 아가들. 요 립토스는요. 제가 알기로는 뭐 전문적으로 공부를 한 건 아니지만 예전에 유치님이 이 립토스를 좋아해서 전문적으로 많이 키우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어린 아가들 이 립토스가 씨앗 발화를 해서 꽃을 피기까지 한 3년 정도가 걸린대요. 물론 이제 환경이 아주 좋으면 그거보다 빨릴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아기로 성장을 하는 아이들은 3년이 넘어야 그때부터 꽃을 피운다 하고 배웠거든요. 꽃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 아이가 몸집이 커져가지고 지금 저곡토로 복토를 해놨거든요. 저곡토가 안 보일 정도로 립토스가 빡빡하게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게 그렇게 보기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보려고 요거는 어느 화분인데요. 이 사각형 다육식물 마트에서 몇 개 안 되는 것 중에서 제가 이 화분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이 립토스를 생각하고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요거를 이렇게 심어 주었답니다. 뿌리를 완전히 커팅을 하지 않고요. 아직 아가라 뿌리가 뭐 그렇게 활성화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적정선이어서 한 반 정도 잘라준다 요 정도 생각으로 한 3cm 뿌리였는데 말하자면 1.5 정도만 남겨놓고 그렇게 커팅을 해서 이렇게 모듬식을 했어요. 하나도 녹지 않고 잘 자랐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또 녹을 수도 있어요. 녹을 수도 있으면 그냥 녹는 대로.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이제 등치가 커지면서 이 화분에 하나를 심어도 되는 화분이잖아요. 덩치가 커지면. 근데 이렇게 빡빡하게 심어놨으니까 한두 개 녹는다 생각하고 꽉 찬 모습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하나 해놨습니다. 그거 말고도 제가 집에서 키우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해가 넘어가니까 이렇게 보여드리니까요. 저기 지저분한 게 다 보여서 화면이 그리 이쁘지 않네요. 어쨌든 이랬다고요. 자, 그리고 돌았더니 어둡죠? 식물등도 없고 햇빛도 없고 하니까 좀 어두워요. 요거는 철화인데요. 이 아이를 그 생얼로 한번 터트려 보려고 제가 조금 물을 조금 넉넉하게 그렇게 주려고 저면관수를 한번 했거든요. 근데 조금씩 풀어지는 모습이 보여요. 이렇게 생얼이 톡톡톡톡 터지는 듯한 그런 모습이 조금 보이네요. 베란다에서 이것도 핑크마녀 철화인데요. 얘도 이거 생얼을 전부 터트려가지고 철화가 풀어지도록 이제 그렇게 만들고 싶은데 아이고야 이렇게 좁은 공간에다가 이렇게 마찰이 심하게 넣어놔가지고 그네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얘네들은
이따가 이제 한여름 되잖아요. 글쎄요, 그 한여름이 5월이 될지 6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쯤 되면 완전히 잠이 들어가면 아주 또 지저분해져요. 그렇게 지저분해지면 전부 저 밑으로 반 그늘로 내려가야 한답니다. 제가 보여드린 김에 그 리토스, 제가 키우는 리토스 모듬 하나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야, 이 아이가 이번 문과수를 했더니요, 등치가 커져가지고, 자, 이거 보세요. 등치가 커져서 빵빵하죠? 이것도 식물등 밑에 가까이 놓으면은요, 이게 저는 그 다육이 이 리토스도 우짜라잖아요. 우짜라는데 이것도 벌써 탈피를 시작했네요. 부비부비를 해준다고 열심히 해줬는데 이렇게 까맣게 지저분하게 있는 거는 아마도 씨방이 맺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등치가 많이 컸어요. 요거 한 3년 키웠나요? 이 도향분, 납작한 도향분. 제가 이 화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취설송하고 요거를 같이 이렇게 해놨는데 자리가 공간이 없어서 빡빡하게 넣어놓긴 했는데 이렇게 중간에 하나가 이렇게 소멸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소멸돼도 이 아이들이 덩치가 커지면 나머지 공간을 메꾸고요. 이 우짜라잖아요. 우짜라면 뭐 이렇게 찢어준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햇빛만 많이 보여주면 이 땅으로 얘네들이 파고 들어가요. 햇빛이 뜨거우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거리대에 내보내면 좋긴 한데 이렇게 넙떡한 아이들은 거리대에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식물등 밑에다가 이렇게 놓고 불을 켜주면요, 땅바닥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키핑장에다 옮겨만 놔도 그냥 별다른 조치 없어도요, 땅으로 파고 들어가서 납작하게 웃자람이 스스로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별개로 이렇게 찢어가지고 이렇게 배를 속에 이렇게 아가가 들어있는 거를 이런 거는 이렇게 벌려서 찢어주면 웃자람을 멈출 수 있다 하고 배우긴 배웠는데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햇빛만 많이 보여주면 길게 웃자라서도 스스로 알아서 다져져요. 얘도 다육이처럼. 다육이도 혹시 베란다 안에서 웃자라는 아이들이 있다면 장소만 바꿔가지고요, 햇빛을 충분히 보여주면 그 웃자람에 적심을 안 해도 이뻐져요. 그러니까 일부러 적심을 해가지고 못생기게 만들어주는 것보다는 저는 그냥 햇빛 많이 보여주고 자연 바깥으로 내놓는 거. 이것도 치설송인데요. 여기 이쪽에만 성장을 많이 하고 여기는 성장을 못하고 이제 조금 있으니까 이제 요게 올 봄에 이쪽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냥 놔둬요. 똑같은 환경에서 햇빛만 넉넉하게 그렇게 봐주면 조금 일찍 터지고 요게 이제 가운데 있는 아이 조금 늦게 터지잖아요. 그래도 조금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키높이가 맞춰져요. 물론 약간의 들쑥날쑥하는 건 있지만 저는 그래도 꼬집거나 적심 안 하고 그대로 키웁니다. 그대로 키우면 나중에는 고봉밥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환경을 이리저리 조금씩 변화를 주고 바꿔주는 거, 자리 바꿔주는 거, 이런 걸로도 다육이 수영을 교정하는데 충분히 역할을 한다. 이것도 도양분이죠. 아, 베란다만 넓다면 이런 거를요, 이렇게 쭉 보이게끔 일렬로 나열해가지고 그걸 하고 싶어요. 근데 제 베란다는 워낙 좁아서 진짜 이사를 갈 수도 없고, 제가 이사를 간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존경스러워요. 저도 그렇게 해봤으면 진짜 좋겠어요. 어쨌든 제가 키우는 리터스 이렇게 있다고. 이것도 꽤 오래 키웠고 해마다 그래도 꽃을 보고, 이제 올해 처음 제가 부비부비를 안 해줘가지고 올해 처음 해봤어요. 그래서 씨방이 맺혔나 모르겠어요. 그거 씨방이 맺혔으면 제가 그 씨앗바라 그거 해보려고요. 저 취설송 씨앗바라는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그거는 안 하려고요. 콩분도 다독다독해서 조금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이고야 이쁜 아이 새 아이들만 하다 보니까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데, 이것도 뿌리 활착을 못했는데요, 귀찮아서 내비뒀어요. 내비두니까 알아서 했어요. 알아서 이렇게 뿌리 활착을 했어요. 흔들거리는 걸 그냥 내비뒀어요. 뭐 다음날 뽑지 나중에 뽑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내비뒀더니 저 혼자 스스로 했더라고요. 기특하게. 그렇게 해서 이게 식물은요, 자연에 맡겨놓으면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을 조성을 해주고 엄마가 적당히 해줄 수 있는 기본만 해준다면 이 아이들이 스스로 적응하는 적응력도 굉장히 강하고요. 특히나 다육식물이 강해요. 일반 식물보다. 그리고 치유의 능력도 있어요. 예전에 농장 사장님께서 말씀을 사람이 못 기다리지. 그러니까 아플 때, 다육이가 아플 때 그냥 자연에 맡겨놓고 기다려주면 이 아이들은 스스로 치유를 하면서 다시 생명력이 굉장히 강한
다육식물이에요. 그 스스로 치료를 하는데 사람이 기다려주지 못하고 뽑아내고 잘라내고 그렇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뭐 그 환경을 믿는다는 것보다는 게을러서 제가 뭐 부지런하게 여러분들처럼 막 뒤집어 뽑아서 막 잘라주고 막 이렇게는 못 해줘도 그냥 자연적으로 놔두면 대부분 스스로 알아서 하더라고요. 이 아이도 맨날 잠에서 안 깬다고 구박하고 했는데 올해는 진짜 제가 작년에 경험을 많이 했어요. 작년에는 저 라디칸스 꽃 안 피는 것처럼 얘를 붙잡고 잠에서 안 깬다고 엄청 실갱이를 했던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올해는 내비두니까 때가 되니까 이렇게 깨나서 이쁘죠? 이것도 아유 햇빛에 나가면 100분을 뽀샤시 입을 텐데 그냥 웃자람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안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답니다. 식물 등에 의해서도 100분이 뽀샤시 하진 않지만 웃자람은 면한 것 같고 분지도 조금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2개씩 갈라지고 있죠? 근데 확실히 그건 있어요. 햇빛에 나가면 분지를 전체적으로 다 하는데 햇빛을 못 보고 이렇게 베란다에서 식물 등이나 뭐 이렇게 빛이 좀 약하잖아요. 그러면 100% 분지를 안 해요. 운이 좋으면 반 정도 이상 분지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베란다에서 별꽃 모양의 화이트 그린이를 키울 수가 있답니다. 요것도 새 뿌리 내렸어요. 뿌리 내린 것 같아요. 그냥 전부 뿌리 제거해서 새 뿌리 내가지고 그 뿌리가 보여가지고 심어줬더니 뿌리 활착을 좀 한 것 같아요. 요 바깥에 마른 잎은 이제 하엽이져서 없어지겠지만 조만간 한 달 정도 있다가 2번 정도 물관수 하고서 이거 꽃이 뽑아줘도 될 것 같아요. 뿌리 활착을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날씨가 그만 좋네요. 바람도 별로 없었고 햇살은 적당하다. 그래서 이런 날씨 같으면 차광막을 이제 서서히 벗겨줘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오늘 처음 차광을 안 해봤는데 특별한 이상이 없네요. 그리고 내일은 비를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비 소식이 60%로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많지는 않고 일주일 만에 맞는 비니까 과하게 맞지는 않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저는 그냥 이대로 다 열어놓고 하고요. 요 안쪽에 아이들은 물관수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 여기는 이제 한 텀 그냥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고 안쪽에는 물마름이 아직도 있고 그리고 조금 많이 심하게 물고픈 아이들은 제가 이제 교대로 안으로 들여서 하나씩 이렇게 저면관수 한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저면관수해서 내놨어요. 이게 조금 얼굴이 커 보인다고 조금 큰 것 같아요 하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소리 들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쨌든 무럭무럭 자랐으면 좋겠어요. 여기 할빈한 공간이 없이 꽉 차야 돼요. 이제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한답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자, 나름대로 물관수는 내 다육이는 내가 제일 알아요. 내 환경이 제일 엄마가 잘 알으니까 내 환경에 맞추어서 물관수를 하세요. 남이 비 맞춘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할 필요도 없고요. 남이 비를 안 맞춘다고 해서 나도 안 맞출 필요가 없답니다. 내 상태를 보고 판단하셔서 자, 빗물은 일단 보약이라고 내가 비를 맞출 형편이 안 된다면 받아 놓았다가 물이 필요할 때 그때 주시면 그보다 더 좋은 보약이 없답니다. 봄의 봄비는 보약이에요. 각종 미네랄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두 번 정도는 주시면 이 아이들한테 큰 효과를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만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이쁘죠? 파피시아 아직 천물 안 줬어요. 천물 안 줬는데 단단해요. 단단합니다. 자, 이렇게 물이 너무 과해가지고 밑잎장을 많이 따냈는데도 근데도 흔들림 없이 자리를 딱 잡은 것 같아요. 아주 이뻐 죽겠어요. 이 부용도 잘 키우고 싶어요. 베란다에서는 약간의 난이도가 있는 아이예요. 그거 감안하셔가지고 한번 그래도 무서워하지 말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아이 2개는 저면관수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벌써 하엽이 지잖아요. 그리고 철화는 얼굴이 이렇게 줄어들어요. 짠짠하게 줄어들으면 저면관수 한번 듬뿍 하는 게 좋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유, 얘도 이쁘죠? 이쁩니다.